만약에 이 결제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 내부적으로는 어떤 개발들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고, 오늘은 다음 알트코인으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리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플이라고도 많이 불렸지만 중간에 토큰명이 바뀌면서 XRP로도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XRP는 과연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한번 대내외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XRP란 국제 송금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리플은 디지털 스위프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XRP는 국제 송금을 위해서 태어난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제 송금을 할 때는 제가 이거 제가 클로드로 PPT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숫자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국제 송금에서는 소요 시간이 이제 며칠 정도 소요가 되고 수수료도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XRP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송금을 하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당연히 좀 더 빠르고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익명성이라던가 이 해킹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고 중앙기관에서 누군가가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안정이 좀 불안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 송금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거래소가 아니라 각 자체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한국에서 XRP를 어떤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 지갑으로 보내고 그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XRP를 바로 보내게 된다면 몇 초 안에 이렇게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로 수령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달러랑 연동된 패깅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만약에 현물 바이비트 카드라든지 뭐 다른 카드가 있다라면은 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실제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스위프트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은행의 송금 우편 시스템입니다. 1970년도에 벨기에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위프트 자체는 이제 그냥 코드라고 미국 은행에 저희가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 코드를 적잖아요. 그래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 은행 같은데 이제 예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나 자주 거래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를 송금할 때는 또 중개은행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이 중개은행을 거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제 XRP를 사용하면은 이제 다 모든 것들이 필요 없고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제 리플 랩스는 이 XRP를 운영하는 미국에 있는 주식 회사입니다.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리플 랩스에서 이제 XRP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SEC에서 소송을 당했던 거는 저 리플 법인 회사가 이제 소송을 당한 거죠. 리플의 XRP의 지난 7년의 여정을 이제 보면은 2018, 19년도 때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에서 XRP가 크게 한 4,000원, 5,000원 정도까지 가서 막 만 원을 간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불장이 끝나는 것과 같이 좀 악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일 큰 악재가 이제 SEC에게 증권성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고소를 당했었죠. 그때 지금이야 이제 ETF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증권성 거래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당시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EC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루나랑 FTX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아서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소송이 조금 길어졌었고 부분적으로도 승소를 하면서 가격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 알트코인 자체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같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소송이 지금은 종결되면서 XRP가 작년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70% 이상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TF도 출시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거래량도 적고 자금도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금 코인에는 이제 XRP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도 많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XRP와 TRX라는 트론, 그리고 XLM의 스텔라 루멘이라고 적혀 있겠죠. 업비트에는. 그래서 각각의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보시면 다릅니다.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이제 B2B, B2G용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TRX 트론이 이제 개인 간의 전송, 그리고 XLM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맥칼럽이 나와서 만든 이제 개인용 리플의 소액 결제 전용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속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수수료도 거의 무료인 수준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TPS 같은 경우는 TRX가 제일 빠르게 처리하지만 이런 것들 다른 XR 리플도 우리가 비트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로 보낼 때 크게 느리지 않는 선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와 계열 차별성이 좀 있다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 송금을 넘어서 이 리플이 이 XRP가 실제 결제까지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XRP는 결제를 하는데 쓰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XRP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제할 때마다 이 시세가 바뀌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RLUSD라는 이제 이 리플 XRP 안에 있는 원장에서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달러랑 연동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습니다. 근데 워낙 USDT나 USDC의 파이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많진 않은 것 같지만 이 리플 원장을 사용하는 곳들에서는 조금씩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그냥 XRP를 검색을 하시고 여기 ORG에 들어가시면 리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국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XRP 그리고 특히 이 XRP는 그리고 이 리플은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송금만 하는 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프라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송금 서비스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뭐 RWA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 XRP가 만들어 놓은 원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안정성과 보안을 좀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좀 뭐 특별한 다른 방식의 뭐 송금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갑으로 보내는 게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뭐 전화번호부를 기반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메일로 송금을 한다든지 이제 뭐 토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원래는 계좌 송금을 했지만 지금 토스를 사용해 보시면은 엄청 토스 그 송금하는 게 엄청 빨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막 공인인증서도 입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그거를 토스가 혁신시켰듯이 또 이 XRP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또 이런 것들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XRP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XRP 5년 차트입니다. 저는 XRP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 평균은 이제 지금 1,900원에 있고 지금 XRP는 1,500에서 1,6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제 자동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이제 어제까지만 이제 매수하는 것을 하고 제가 목표했던 금액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래소 자체의 거래량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고래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 조금은 잘못된 정보이고 그냥 고래들의 지갑이 이 거래소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의 콜드 월렛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고요. ETF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거래량 뭐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액수도 굉장히 적고 일일 유입량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유출이 3월 이후에 최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이 지속되면은 일부 ETF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 자기 지갑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거래량에 안 좋은 영향을 바이낸스 내 리플 보유고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악화 공포가 극에 달한 가운데 리플 부자 명단의 진입 장벽이 이례적으로 대폭 낮아지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45,000 XRP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 세계 상위 1%의 엘리트 홀더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앞으로 XRP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가격은 사실 오르고 내리고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 리플 랩스는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 XRP를 이용하는 그 회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부 특히 그 화폐 가치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중동 안에서 그 이민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XRP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를 네이티브 토큰으로 사용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기반 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RWA 실무자산 토큰 서비스나 덱스, 랜딩 프로토콜 등 이 XRP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송금을 하는 걸 넘어서 현재 실 상황에서도 어떤 코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결제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XRP 생태계가 지금은 가장 크니까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결제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결제는 이미 작동을 하고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개인이 쓰는 서비스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